이 영상의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최악의 전 여친이 내게 남겨준 값진 것이잖아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되게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늘 특별히 진행할 영상의 주제는 전애인 썰이에요. 한마디로 제가 레즈비언이니까 전 여친 썰이죠. 이걸 찍기로는 했는데 솔직히 이게 13년 전 일이에요. 어쩌면은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람 일이란 게 아시잖아요? 오로지 내 시점, 내 관점에서만 벌어졌던 일을 기억하는 거고 그 기억마저도 다 왜곡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과거의 썰을 푼다는 것이 이 사연의 당사자분들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연락 주세요. 사죄를 드리든 해명을 드리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시기는 딱 첫사랑하고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 연애였어요. 그때 제 기억에 네이버 카페에 이 성소유자 카페가 있었어요.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사실 이미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 카페에서 이제 되게 많은 일이 있었고 제가 거기다 막 만화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 카페에서 우연히 알게 된 최악의 X. 제가 예전에 19금 조회수 제일 많이 나오는 그 19금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최악의 첫 경험을 안겨준 그 X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일단은 사건의 발단은 진짜 그렇게 그 네이버 카페에서 성소유자 카페에서 활동을 하다가 정모였나? 아무튼 무슨 계기로 그 애랑 연락이 닿아서 만나서 연락하고 몇 번 데이트하다 보니까 호감이 들어서 이제 사귀게 된 거죠, 그 여자랑. 시작은 정말 좋았어요. 그런 최악의 X들이 되게 보통 매력적이에요. 아시겠지만 많이 걸려 넘어지셨죠? 저도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흔히들 막 카사노바 느낌이 나는 약간 판무파탈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타입이었어요. 저는 10대 때는 완전 그냥 꼬꼬마 티브?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가 엄청 보이시하게 짧고 교복 바지 입고 다니고 뭐랄까 추구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되고 싶은 어떤 모습의 어떤 롤모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약간 백지 상태였기 때문에 전 여친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뭔가 외모도 물론 되게 매력적이었고 스타일도 되게 멋있었어요. 뭔가 자기만의 확고한 취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때 처음 느꼈죠. 아, 취향이 있다는 게 이렇게 멋있고 매력적인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서 나도 내 취향을 좀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약간 펑키한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 애였는데 그게 또 되게 잘 어울리는 애였어요. 그런 확고한 자기 취향이나 스타일 때문인지 성격도 진짜 자신감이 넘치고 되게 자유분방한 아이였거든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미완성인 상태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보수적이고 약간 부모님이 하라는 거 잘 지키고 대들지 않고 약간 그런 바른 아이? 그래서 그런 비디오가 보기에 그 펌 파탈의 그 전 여친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되게 훅 하고 과몰입해서 금세 빠졌던 기억이 나요. 근데 모든 X가 그렇듯이 시작은 이렇게 파란만장한데 문제는 하나둘씩 이제 트러블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게 딱 들어도 뭔가 매력으로 점철된 아이인 것 같은데 대체 왜 최악이라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약간 술 문제, 남자 문제, 클럽 문제? 이라고 해야 되나? 클럽 죽순이에 술 엄청 좋아하고 남사친이 진짜 많았어요. 많았던 건지 아니면 주로 노는 애들하고 맨날 만났던 건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되게 자유분방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도 그런 자리에 껴서 놀기도 하고 그 남자인 친구들한테 다 레즈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다 같이 약간 노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이제 걔를 사귀면 사귈수록 조금씩 알게 됐죠. 그런 것들이 마냥 멋있기만 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
약간 저한테 좀 큰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는 그 애가 이제 재수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신입생 새내기 시절을 막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던 시기였고, 근데 문제는 재수를 하겠다고 했고 그 준비를 하는 와중인데 너무 불성실한 거예요, 그 아이가. 뭔가 이제 디자인을 전공을 해서 디자인대 미대를 준비를 하는 아이였는데 저는 이제 만화 입시를 해서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타이트하고 바쁘고 정신없는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걔는 뭐 전화하면 맨날 클럽 가 있고 맨날 남자들이랑 술 먹고 있고 아니면 여자들이랑 술 먹고 있고 밤늦게 놀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재수학원에 자꾸 귀찮아서 안 간다느니 미술학원도 자기 그냥 가고 싶을 때만 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에 자유분방했던 것들은 이렇게 어떤 규율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즉흥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당장 뭐 하자! Why not? 약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그런 이제 과감한 성격이 되게 멋있어 보였던 건데 알고 보니까 너무 그렇게만 살다 보니까 이제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은 하고 놀아야 되는데 일단 그냥 노는 거야. 그냥 나도 꿈이 있는 사람인데 이 아이도 꿈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서로에 대해서 꿈 얘기를 막 얘기할 땐 좋지만 저는 학교로 돌아가거나 나의 공간으로 돌아가서 내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내가 꿈을 이루고자 한 목표에 대해서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고 뭐를 작업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걔는 막 이러이러한 대단한 꿈이 있다고 하면서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꿈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 꿈에 이렇게 가까워져야겠구나, 이런 루트로 준비를 해야겠구나, 뭐 이렇게까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한의 어떤 노력들 있잖아요. 미술학원에 꼬박꼬박 간다던가 독서실에 가서 재수 준비 공부를 한다던가 약간 그런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슬슬 이상하다는 낌새를 눈치챈 거죠, 제가. 근데 그때 발을 뺐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랑 새롭게 누리는 어떤 경험들이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착한 딸, 효녀 위주의 되게 그 틀 안에서 늘 살아왔고 거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막 자유분방하게 그 선을 막 왔다리 갔다리 다 넘나드는 그 전 여친의 어떤 행동들을 같이 옆에서 꼽살 껴서 따라하면서 그런 어떤 해방감을 처음 느껴본 거예요. 그게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통금 시간을 어기고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딱 받고 나 이제 어른이니까 집에 일찍 안 들어가도 된다고 막 이렇게 엄마랑 싸우고 전화 끊어버리고 막 엄마 전화 무시하고 막 외박하고 막 술 먹고 늦게까지 막 놀다가 막 길에서 토하고 막 뒹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청춘이지? 약간 이런 뽕에 차가지고 미친 거지. 어쨌든 그렇게 놀았어요, 미친 듯이. 엄청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만큼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애한테서 보여지는 단점들이 쎄한 기분을 낳았지만 무시하기로 한 거예요. 학원을 째는 거든 뭐 시험을 대충 보는 거든 다 계획이 있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관여할 부분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약간 우려의 뉘앙스를 내보인 적은 있죠. 그래도 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럼 어머니가 학원비 내주신 건데 학원 그렇게 아무렇게나 째도 돼? 약간 이런 식으로만 하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해서 무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신나게 재밌게 놀다 보니까 어느덧 돌아보니까 제 주변 관계들이 약간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가장 큰 신호들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가장 큰 것이 이제 엄마하고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너무 막 살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난 이제 어른이야. 이제 막 20살 돼놓고서는 나 이제 어른이니까 어른 대접해줘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상관하지 마. 내가 뭐 얼마나 술을 퍼마시는지 상관하지 마. 내가 내 몸 하나 알아서 책임져.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알바에서 내가 내 용돈 내가 벌어 쓰는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어른이야 뽕에 차가지고 엄마랑 너무 많이 싸웠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마한테 약간 바락바락 대든 경험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 평생에. 그래서 엄마가 아직도 걔를 싫어하세요. 이제는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사실 13년 전이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엄마가 걔를 진짜 싫어했어요. 걔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또 걔 만나러 가냐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실 정도로. 근데 그때는 그마저도 뭐가 씌인 것처럼 그냥 엄마는 그 애가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해서 싫어했던 것인데, 저는 그냥 단순히 엄마랑 그때는 전쟁 중이었으니까 내가 여자친구 만나는 거여서 엄마 싫어하는 거 아니냐고, 약간 내가 레즈비언이어서 엄마가 싫은 거 아니냐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막 싸웠던 시절이 그때거든요. 웃기지 않아요? 나 어른이야 뽕에 차서 마음대로 막 내 인생을 휘젓고 다녔는데 돌아보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자체 휴강 해버려서 성적은 개판이고 자주 술 먹고 이래서 컨디션도 개판이고 내 지지 기반이었던 가족들하고 멀어지게 된 거죠. 저도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어요. 엄마랑 그렇게 싸우는 게. 그냥 엄마가 나를 좀 더 믿어줬으면 하는 그런 어리광이었던 거지. 근데 누군가를 믿어주려면 그 사람이 믿음직스럽게 행동을 해야 믿음이 가잖아요. 근데 오늘은 꼭 일찍 들어와 라고 약속해놓고서는 갑자기 11시쯤에 차 끊겼어 못 들어간다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그 전에 자리를 파하고 일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더 놀기로 선택해 놓은 것이면서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몰라 그냥 땡땡 집에서 잘게 이런 식으로 내가 약속한 것을 막 멋대로 번복하거나 이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하게 행동을 해놓고서는 난 이제 어른이니까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다는 거를 엄마도 믿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되게 모순적인 방황 사춘기의 위기였던 거죠. 엄마가 보기에는. 근데 그런 일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와중에서도 제가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그 중요한 사실들을 알아채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전애인이랑 헤어지게 된 사건이죠. 어떻게 된 거냐면 X의 전 여친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 여친이 막 우리끼리 노는 술자리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합석을 하게 된 거예요. 나와바리가 다 거기서 거기야. 뭐 신촌, 홍대, 합정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근방에 너 여기서 놀고 있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쪽 애들이 많이 가는 술집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합석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그렇게 안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니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이미 되게 충만한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 네가 뭐 전애인이랑 뭐 같이 차를 마시든 밥을 먹든 그래 알아서 해 약간 이런 편이거든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막상 면대면으로 만나서 이렇게 하하호호 그러셨구나 약간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 이건 그냥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낯설어서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다 같이 만나서 놀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죠. 제발 집에 언제 오냐고. 오늘은 빨리 들어오겠다고 하지 않았냐. 오늘도 또 외박이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알았어 오늘은 들어갈게. 통금 전에 들어갈게. 막차 말고 그 전차 탈게. 이러고서 엄마랑 잘 통화를 하고 끝내고 이제 저 먼저 빨리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준 X한테 토닥토닥 하면서 X는 막 가지 말라고 하죠. 꼭 들어가야 되냐? 꼭 엄마 말 들어야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지만 진짜 이번엔 꼭 들어가야 돼. 미안해. 이렇게 하고 나도 너무 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 너라도 재밌게 놀아. 약간 이런 식으로 껴안고 막 토닥토닥 해주면서 장난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너 전애인이랑 바람 피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하고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됐게? 뻔하죠 뭐. 바람 폈어. 왜 그런 멘트를 날리면 꼭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얼마 뒤에 네가 그러고 간 날에 걔랑 무슨 일이 있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그라데이션 분노가 제 인생에서 최초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사귀던 사람이 바람이 난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헤어진 것.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당시에 같이 지냈던 친구랑 맞바람을 피고서 그 핑계로 헤어졌던 것 같아요. 이 맞바람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말하면 좀 현 애인이 너무 충격받을까 봐 자세히 말 못하고, 그냥 저도 복수심 때문에 그런 마음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환승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했다시피 그때는 제가 너무 막장의 길로 들어서 버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한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나한테 가져다 주는지, 아니면 그 일을 내가 버림으로써 무엇을 책임져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다 저질러 버리는 것이 벌써 탑재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대판 싸우고 헤어졌어요. 근데 너무 괴상했던 거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이상했던 거는, 그 엑스가 바람 폈다고 이실 찍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루인가 이틀 뒤에 다시 연락을 했어요, 제가. 나도 바람 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끝장 다 본 것 같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는.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는데 걔가 괜찮다는 거예요. 나도 바람 피고 너도 바람 폈으니까 우리 쌤쌤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잘해보면 안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무시하고 있었던 그 많은 신호들 있잖아요. 어떤 치명적인 단점들? 그런 것들이 막 물밀듯이 막 밀려 들어오면서 아, 얘랑은 진짜 아닌 것 같아.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 더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어떤 강력한 경고의 신호가 와가지고 아, 다 필요 없고 그만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주섬주섬 엄마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인연들을 하나둘씩 만들어감으로써 내 미래나 내 건강이나 나의 비전이나 나의 주변 관계들,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변 관계들을 해치는 그런 영향이었구나.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사실은 되게 해로운 관계에 약간 중독돼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군가를 만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 사람하고 연애라는 그 특별한 관계를 시작을 하면은 내가 되게 싫어하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다음에 누군가랑 연애를 할 때는 내가 변하게 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지를 내가 예의주시해야겠다, 이런 어떤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해가는 내 모습이 내가 싫어하던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모습인지, 내가 되고 싶었던 모습으로 내가 변해가는 중인지, 이런 것들을 연애할 때 잘 관찰하고 잘 성찰해야겠다? 약간 이런 기준점이 되게 강렬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리뉴얼 비디오 채널의 첫 영상이어서 너무 두섭게 횡설수설 말한 것 같은데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최악의 전 여친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 그냥 쌍욕을 퍼부어주고 끝내버리기에는 그런 최악의 엑스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보석같이 값진 것들을 남겨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회고록처럼 나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배웠어 라고 재미난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저의 채널, 위디오의 채널에서는 제가 경험했던 저의 삶 이야기들을 우선적으로 컨텐츠를 만들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기획한 시리즈가 내가 사랑했던 여자들 시리즈 에피소드 1이었고요. 이 시리즈를 다 끝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알콩달콩 거의 4년 가까이 연애하고 있는 현 애인하고 처음 만났던 일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진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보따리 풀듯이 다 컨텐츠로 만들 계획이니까요.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 저의 횡설수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구독한 다음에는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야지 다음 컨텐츠를 업로드했을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이.